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예전, 그러니까 통화개혁이 끝나고 1950년대 중반쯤에는 돈의 단위가 환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원이 아니고요. 아마 500환짜리로 기억되는데 이승만 대통령 사진이 딱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좀 있다가 바로 디자인이 바뀝니다. 가운데 있던 사진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폐를 접으면 대통령 사진이 반으로 접히잖아요. 그래서 소문이 돌기는 대통령을 미워하는 한국은행이 일부러 그랬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냥 소문이죠. 아무튼 돈을 새로 만든다는 건 조심스럽고도 민감한 문제죠. 진원식입니다. 재무장관 백두진입니다, 장관님. 오, 백 장관. 그 재무장관이 내무부엔 무슨 일로? 어제 광복동 위진 호텔에서 한국은행 직원들이 경찰에 연행된 모양입니다. 아니, 그 한국은행 직원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그게 아니고요. 그 친구들이 외화 관계 일을 하고 있는데 특수조사 작업반이랍니다. 아, 그래요? 그 무슨 오해가 있었던 모양이구만요. 예, 그 친구들 보호를 좀 부탁드리려고 전화 올렸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 요즘 외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요. 알겠습니다. 그 신상만 알려주시면 일선 경찰에 그렇게 명령을 해놓겠습니다. 진 장관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됐지, 이제? 감사합니다, 장관님. 근데 내무부에서 일선 경찰들한테 일일이 명령하기도 그러니까 사택을 하나 구하면 어떨까요? 그거 좋겠군. 통째로 세를 얻어서 들어앉으면 호텔이니 어디로 안 다녀도 되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경호관이 한 명 있는데 그를 무장시켜서 외부 접촉을 관리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몫에 경호관까지 배치를 한다. 그거야 김 총재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괜찮겠소? 예, 전 상관없습니다. 전시 통화개혁 과정은 이렇게 철저한 비밀에 붙여진 가운데 진행됐다. 또 하나의 예로 5.16 군사정변 뒤의 통화개혁 때도 김정령은 표면상 주미공사로 발령받았지만 역시 배수곤과 한 팀이 되어 통화개혁 준비 작업을 비밀리에 완성시켰다. 그러나 전시 상황에서 사택 역시 안전한 곳은 아니어서 그들의 떠돌이 생활은 하숙집으로 일식집 다다미방으로 한동안 계속됐다. 통화개혁 추진단의 어려운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미안하네.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구만. 그래서 그동안은 비용 조달을 어떻게 했나? 예. 통화개혁 추진단에 송인상 씨가 있는데 개인 돈을 빌려왔는데 한계에 부닥친 겁니다. 할 수 없이 제가 우선은 은행에서 돈을 좀 갚을 하려고요. 그래. 그럼 우선 그렇게라도 합시다. 총무부장님, 제가 부탁드린 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미안하네, 이 부장. 예? 잘 안 됐습니까? 내가 부총재님께 종이값이 뛸 것 같으니까 조사월보 출판용지를 한 목에 사야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이 시국에 그런 데 쓸 돈이 어딨냐고. 네? 어쩌지? 부총재님께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려보는 게... 완강하셔. 그보다 시급한 일이 많으시다면서. 헌데 자네들은 도대체 돈을 어디에 쓰려고 굳이 가부를 하려는 건가? 예? 그러니까... 왜 그래? 속 시원히 말 좀 해봐.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럼 이만...
아니, 저 친구 얼굴이 왜 저래? 적지 않은 돈을 가불해달라는데 부총재님이 절대 안 된다고 하셨거든. 저 친구나 그 조사부 직원들 요즘 이상해. 총재실이나 몰래 드나들고 말이야. 도대체 뭘 꾸미고 다니는 거지? 알 수 없지. 요즘 김정념이냐 하는 친구들 직원들 사이에서 눈밖에 났어. 총장님한테 딱 달라붙어서 무슨 수작을 꾸미는 거 아니냐고 말이야. 부총재께서도 그 일로 크게 노하셨더라고. 총재님하고 직거래하고 있다고 말이야. 역시 뭐가 있는 게 분명한데 도대체 뭘까? 이번 3차 시한이 총재님 결재까지 얻었으니까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부장님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아니야. 김 과장이 제일 욕봤어. 우린 그냥 따라갔을 뿐이지. 안 그래, 김 부장? 응? 그렇지. 우리 김정영 과장 같은 인재가 한국은행에 있다는 게 이렇게 자랑스러웠던 적이 없어.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규정 초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처음부터 우리가 하긴 어렵지 않아? 예. 그래서 외국의 사례들을 더듬어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화폐 경제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부문별로 기관별로 비교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건 누가 하고? 우선 메가다 서령부 경제과학국장인 마크헤트 장군이 일본의 선례를 알려줘서 작업 중입니다. 대수건 대리가 조목조목 검토해서 누락되거나 상충되는 점을 하나하나 가려내고 있습니다. 역시 김정영 과장이 천재다. 어? 그래, 난 이제 뭘 할까? 통화 개혁을 담당할 리동 단위를 할당하고 요원을 지명해서 배치하는 작업을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 한국은행 본점을 본부로, 각 지점을 총괄 점으로 하고 지방별 각 금융기관 점포망을 조직하겠네. 우리 발권부에서는 그 신권을 지역별로 할당하고 수송한 다음 국권을 어떻게 회수할 건지 계획을 세우겠네. 자, 나 이제 총재님께 보고 드리러 가겠네. 내일 오전까지는 장관님께 보고가 들어갈 거야. 자, 그동안 고생들 했어. 응? 자, 이렇게 해서 환이라는 단위의 화폐 경제가 시작됩니다. 1914년 일본식 명칭인 원이 쓰인 지 39년 만입니다. 헌데 통화개혁은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죠. 한자로는 같은 원이지만 환으로 한다. 예, 카카. 원래 환은 둥글다는 뜻으로 쓸 때는 원이지만 돌아간다는 뜻으로 쓸 때는 환으로 발음됩니다. 돈이 돌아다닌다는 뜻이구만. 예, 카카. 환, 십환, 백환, 천환, 환이라. 통화 개혁되면 100원이 1원으로 바뀌는데 이왕이면 발음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해. 허미는 언제부터 새 돈을 쓸 수 있나? 앞으로 석 달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석 달이다. 명년 초에 마무리를 지었으면 했는데. 카카, 지금까지 통화개혁 연구 작업도 비밀로 추진했습니다만 그 비밀 유지가 앞으로도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장관님, 이상덕 관리부장이 부수적인 작업들을 도맡고 있는데 암초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무슨 암초? 대통령 담화문이나 긴급 통화 조치, 긴급 금융 조치 해설문, 각종 신청서 업무 절차 설명서,
인쇄물이 엄청납니다. 트럭으로도 몇 트럭이 될 텐데 감쪽같이 인쇄하는 것도 그렇고 보관 문제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하, 그걸 생각 못했구만. 그 인쇄는 신문사에 맡겨보면 어때?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같은. 이미 알아봤는데 기자들이 많아서 안전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포에 있는 인쇄소 하나를 알아봤는데 그만한 인쇄 능력이 안 됩니다. 각하께서는 단 하루라도 서둘러 달라고 하셨는데. 어차피 국내 인쇄가 불가능하다면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 일본이라면 안전도 보장되고 인쇄 기술이 좋기 때문에 기한 내에 납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당장 각하게 갑시다. 아니, 지금요? 그럼 열차표를... 언제 열차 타고 가나? 유엔 민사처 비행기로 갑시다. 일본에서 예, 각하. 그래서 서둘러 다시 올라왔습니다. 왜 돈까지 들여가면서 외국에서 하나? 이보라고 비서관. 예, 각하. 예, 이제 우리 경무대에서 쓰는 속사판 있지. 그거 가져와. 각하, 등사판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거. 어서 가져오게. 예. 각하, 이건 등사기로 해결될 게 아닙니다. 안 될 게 뭐 있나? 카카, 한두 장이 아니라 양이 많습니다. 카카, 여기 놓겠습니다. 아, 그래. 백 장관하고 김 총재만 남고 이 비서관들은 나가 있어. 각하. 내가 할 거야. 비밀로 하려면은 이게 좋은 방법이야. 카카, 트럭으로 쳐도 한두 트럭에는 안 되는 양입니다. 그래. 그럼 자네들 뜻대로 해. 그렇게 이승만이 등사기 작업에서 슬며시 손을 떼자 다시 부산으로 간 백두진 재무장관과 김유택 한국은행 총재는 결국 조폐공사 동래 인쇄공장을 활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통화개혁 단행 날짜는 구정 다음 날인 2월 15일로 잡았다. 훗날 통화개혁팀의 핵심 인물 김정념은 자신의 회고록에 그때 이야기를 이렇게 남겼다. 모든 준비가 끝나 드디어 시행일이 구정 초 이틀인 1953년 2월 15일로 결정되었다. 구정을 택한 것은 대부분의 국민이 구정 과세를 위하여 먹을 것을 많이 장만할 때이므로 통화개혁에 따른 경제생활상의 불편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한 것이었으며 또한 국회 휴회기를 택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긴급 명령권을 발동함으로써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장관님, 대통령 담화문은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까? 그러게 비서관들이 쓰고 각하께서 수정을 하시면 좋은데 굳이 모든 담화물을 직접 쓰시니. 큰일이군요. 시간이 없는데. 지난달에 일본 다녀오시고 감기에 걸려서 열이 40도까지 올라갔다던데 그 때문인 것 같소. 백두진이 자신의 회고록에 남긴 말. 당시 대통령은 감기가 도져서 40도의 고열로 병석에 있었다. 부산 현지가 워낙 바쁘기 때문에 서울에 갈 수도 없었고 나는 일은 버려놨는데 큰일 났다고 생각했다. 2월 초순에 대통령이 전화를 하였다. 전화의 요지는 그것이 잘 되고 있느냐. 나는 몹시 알았는데 지금은 살만하다고 하였다. 이 계획은 대통령이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프란체스카 여사에게도 비밀로 붙였던 것이다. 그리고 며칠 뒤 이승만의 통화개혁 관련 담화문이 인편으로 부산에 도착했다. 거기엔 백지 위임장 5장도 있었다. 백두진이 통화개혁에 관한 국무회의 의결의 절차를 부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백두진 씨는
일제강점기 때 국책은행인 조선은행 간부였습니다. 나중에 재무장관, 국무총리, 국회의장까지 지냈지만 친일 행적에 논란이 있는 분이죠. 그러나 당시 경제정책에 관한 한 이승만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